자, 반갑습니다. 우리 엔팀 주주 여러분들, 유프로입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일자는 10월 7일 월요일이고요. 주말을 쉬고 찾아온 그 첫 거래일의 정규장 시간이 종료된 시각 오후 지금 9시 41분 이렇게 저녁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징검다리 휴무 기간 동안 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에 대한 공시가 또 추가로 등장을 했었는데, 심지어 바로 전에는 이 CB 발행, 그러니까 전환사채 발행 보도까지 있었어서 한 주 동안 주주분들 불안감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한데, 왜 그러냐면 이 불성실 공시가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막 여기저기서 뭐 이거 뭐 잘못되면 상장 폐지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여기저기서 해대니까 주주분들께서 불필요하게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사실상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보도, 뭐 불성실 공시 관련 내용 그런 부분들은 지난주 중간중간 휴장 기간이 끼어 있어서 티가 안 났던 거지, 사실상 어느 정도 더 반영이 됐었던 거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흐름만 사실 잘 타고 가면 됩니다. 오늘 결국 어때요? 결국 오르잖아요. 걱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악재만 가득하면 더 떨어졌어야 하죠. 그죠? 그러니 지금 흘러나오는 이슈들은 대단한 악재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막 엄청 신경을 쓰실 일이 아니고, 당분간은 이 제도적인 이슈들을 조금만 더 주도 면밀하게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막 신경 쓰지 말라고,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려도 좀 와닿아하지 못하시는 주주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해는 해요. 뭐 이게 제가 별거 아니라고 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제가 뭐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 의견에 좀 근거를 달아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오늘 설명을 다 듣고 나서도 불안하시면 구독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제 설명이 조금이라도 납득이 되시거나 공감이 되시면 다른 것보다는 중간에 구독이랑 좋아요, 뭐 둘 다 어려우시더라면 둘 중 하나라도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본론으로 바로 좀 들어와서, 일단 오늘의 정규장 종가는 결국 20만 원을 다시 넘겼습니다. 사실 이 20만 원이라는 시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이 초록색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딱 30초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제가 뭐 5일선이라든지 21선 같은 추세선은 제가 기술적인 내용에서 실제로 자주 다루지를 않습니다.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단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이런 뭐 짧은 이평선 같은 거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엔캠의 위치는 5일선을 기준할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무의미합니다. 애초에 지금 이때가 8월이고 이때가 지금 9월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8월 달에 진입을 하자마자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지금 고개를 든 첫 번째 일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동안은 사실상 얘가 방향을 뭐 위로 가야 될지 아래로 가야 될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었고, 9월까지도 그 부분이 결론이 나지 않은 채 10월까지도 이렇게 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엔캠에 뭔가 개별적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었나라고 물었을 때, 지금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소식을 시작으로 해서 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까지 연속으로 좀 나타났지만, 중요한 거는 그 전환사채 보도는 9월 말일이었고 불성실 공시 예고는 10월 2일이었어요. 그러니 엔팀이 흐름을 잡아가는 동안 이 두 가지의 부정적 소식이 영향을 준 게 딱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8월 초입을 시작으로 기준을 했을 때 지금 주가는 오히려 사실상 더 올랐지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근데 주주분들이 느끼시기에 묘하게 불안합니다. 자꾸 불안정한 기분이 들어요. 그게 왜일까요? 이 8월부터 9월 이 두 달 동안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한 반등이 와봤자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상승 랠리를 좀 제대로 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왔을 때 자꾸 또 이렇게 급락이 와버리니까, 안 그래도 답답한 8, 9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10월에 진입을 하면서 전환사채 발행이니 불성실 공시니 이런 얘기가 또 나와주니까 뭐 엄청 분위기가 완전 똥이라고 생각을 지금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제가 틀린 말 한 게 단 하나라도 있나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한 가지만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유튜브에서 뭔가를 강하게 단언하는 데에는 사실 저 유튜버 본인한테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요. 왜냐하면 주가는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며칠 뒤, 몇 주 뒤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됐을 때 제가 완전히 잘못된 말을 전하고 있어버리면 사실 구독자와의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타 채널들은 뭔가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강한 어조로 함부로 말하고 난 뒤에 그 예상이 맞으면은 아, 내 말 맞죠? 내가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반대로 그게 틀려버리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거니까 딱 영상을 지워버리고 모르는 척을 바로 해버려요. 단언컨대 저 6프로 채널은 채널 개설 이후로 영상을 삭제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시간 되시면 제 예전 영상 보고 오셔도 되거든요. 그만큼 자신이 있고, 구독자분들한테 혼란을 야기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애매한 정보를 컨텐츠에 담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맛있는 정보만 담아가시게끔 컨텐츠 제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말뿐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서 진심이 느껴지시면 구독은 그때 눌러주셔도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좀 10초 만에 요약을 해보자면 지난 8, 9월 장기 이평선에 이렇게 도달을 하고 난 뒤에 재반등을 하려는 모양새에서도 저항이 실질적으로 좀 강하게 들어가는 듯한 모습, 즉 상승 랠리로 자리를 좀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에 전환사채 발행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까지 2연타로 악재가 발생됐다. 그렇게 10월이 시작이 됐다.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딱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나서도 이 부정적인 분위기에 계속 휩쓸리실 건지를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굉장히 많이 자주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마냥 오를 거다가 아니라 왜 진짜 본격적인 반등을 준비하는 건지를 실제 이렇게 통계적인 자료를 보여드리면 좀 믿으실 수 있을까 해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고 있는 그래프는요, 실제 증권사의 리포트를 제가 발췌를 해온 거고요. 보시다시피 지난 20년간 S&P 500의 매월 상승 확률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조차도 적용이 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눈에 훤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 8월, 9월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좋았던 경우가 없었어요. 이렇게 예외가 없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1, 2분기 때 자신들의 잠재력을 앞단에 내세우며 거침없이 이렇게 좀 달려줍니다. 그렇게 기대 심리라는 게 적용되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실적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고 아무래도 그렇게 주가 반영이 좀 보수적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1, 2분기가 끝난 직후인 이 7월이야 그럭저럭 좀 잘 흘러갈지언정 8, 9월 같은 경우는 사실상 힘을 받지 못하고 역시 예외 없이 지하만을 바라보는 통계를 보여줍니다. 2000년 이후, 2010년 이후, 2021년 이후 내내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었고요. 심지어 21년도 이후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주가가 상승했던 확률이 0%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뭐 한 2, 3년 정도치의 그런 어떤 통계였으면 사실 오늘 컨텐츠에 담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연으로 치고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 20년이 넘는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10월의 경우는요,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손해를 봅니다. 왜냐? 9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이제 10월 진짜 시작했고 벌써 2주 차예요. 근데 지난주는 징검다리 공휴일 때문에 주가 반영이 좀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이라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10월 그래프 어떻습니까? 4분기 같은 경우는 서서히 반등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반전의 흐름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역시 예외가 없을 뿐더러 심지어 1년 중에 가장 높은 상승 확률을 보여주는 게 특히나 이 10월, 11월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엔캠 차트 한번 잠깐 봐볼까요? 악재고 뭐고 그냥 바로 양봉 띄워버리죠. 이게 10월 진입하자마자요. 분위기에 그러니까 휩쓸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외국인 기관 매수세도 보여드릴까요? 정확하게 10월 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거 마냥 이렇게 지금 딱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10월 2일, 4일, 7일이에요. 10월 2일, 4일, 7일, 10월 2일, 4일, 7일. 약속이라도 한 것 마냥 유입이 되죠. 제가 점쟁이 마냥 며칠 동안 상승할 거다를 맞춰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최소 조정과 반등이 반복되더라도 저항을 뚫어내는 힘이 적어도 10월은 더 강할 거라는 분석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벤트도 굉장히 묵직합니다. 첫 번째로는 금투세 이슈가 있죠. 사실 이미 정치적 발언 하나하나에 주가 변동이 나타났던 거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폐지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예로 흘러가는 건 급한 불을 끄는 조치라는 것만큼은 정말 확실합니다. 맞죠? 이제 정치적인 확답이 나오는 대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슈팅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상 기정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만큼은 팩트니까요. 두 번째로 국외에도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11월 5일이에요, 대선이. 이제 미국도 무조건 경제 되살려 놔야 됩니다. 최근 시장 지표가 다 안 좋아서 주식시장이 결국 느슨해졌는데 거기는 사실상 우리나라 금투세보다도 더 시끄러워요. 최소 대선 결과 나오기 전까지 10월 한 달 동안은 어떻게 되죠? 해리스 트럼프 둘 다 맨날 뭐 나 뽑아주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하느라 최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큼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주입하느라 안간힘을 쓸 게 너무 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 분위기 좋으니까 2차 전지 한꺼번에 이렇게 고개를 듭니다. 그냥 미국 움직임 한 방 한 방에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들썩들썩 해버려요. 뭐 전환사채니 불성실 공시니 개별 이슈 감당하기도 바쁜 줄 아셨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진짜 지금 문제가 됐을 거였으면 진작에 하한가 각오도 남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불성실 공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반복되면 뭐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에 굳이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게 아직 확정난 것도 아닐 뿐더러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당일날 하루 매매 거래가 딱 정지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좋을 건 없어요. 보통 그러면 다음날 약소하게나마 좀 매도세가 유입이 되니까 좀 이렇게 하락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 전형적으로 속이 텅 빈 통나무 매매, 즉 공포성 투매이기 때문에 개장 때 잠시 거래가 몰리더니 곧장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를 많이 띄웁니다. 제가 안 겪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11월 딱 이 2달 동안만이라도 이슈 파악을 좀 제발 한 템포 정도만 조금 더 먼저 파악을 하시고 진짜 매매 대응을 조금 제대로 해서 지금 주식 계좌부터 빨간불로 바꿔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3% 정도만 조정해도 될 때 갑자기 10%, 15% 정도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미리미리 좀 부분 이탈을 해놔서 빠르게 좀 대응을 해놓고 곧장 약반등으로 또 흐름을 이어갈 때 또 정치적인 이슈가 겹치면 상승폭이 또 확 올라가잖아요. 그냥 단순 매수세로 5% 정도 반등 올 타이밍에 테슬라에서 추가 소식 하나 겹쳐봐요. 15% 이상은 기본으로 나오죠. 그럴 때 부분으로 이탈해놨던 비중만 고스란히 다시 재진입을 하면서 일주일에 많아봤자 두세 번 정도만 들락날락하고 조금이라도 좀 수익으로 전환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불가능하지 않아요. 뭐 지금 시청자분들 평단 다 다르겠지만 평균 잡고 뭐 한 27만 5천 원 이쯤이라고 여기라고 치고 한 1억이라고 치면 절반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내비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을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변동성에 대한 신호가 보일 때마다 부분 이탈, 부분 진입 두세 번 정도 그냥 탕탕 들락날락 해주면 기본적인 이 평단가를 큰 폭으로 좀 내려놓을 수가 있으니까 안정화하기가 훨씬 더 편해진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좀 아시겠죠? 근데 또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뭐 추가 자금까지 더 운용하고 싶다? 지금 출발 안 한 소외주들도 엄청 많아요. 엔캠이나 에코프로나 뭐 한 3일 동안 10% 정도 간다고 쳤을 때 동시에 한 50%에서 80%까지도 가는 종목들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올라와 줄 거니까 희망이 잃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그냥 본전으로 될까 말까 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좀 이행을 해서 수익으로 확 전환을 하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 10월이랑 11월 딱 2달 동안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바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뭐 문자가 됐든 메신저가 됐든 좀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매체를 하나 지정을 해서 매일 아침 시황 체크를 좀 해드리고 그 뒤부터는 실시간으로 좀 이슈 체크를 해드리는 건데 딱 크리티컬한 것만 짚어서 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울리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체크를 해드리면 웬만하면 좀 들여다보시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영상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것들이 좀 될 테니까요. 이거 제가 돈 받고 하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나중에 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상 제 투자 철학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고 그 인정을 수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거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해야 하는 게 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제가 구독자가 많은 전문가일수록 그래도 조금 더 신뢰성 있게 보여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진행을 하려는 게 아니라 딱 정확히 구독만 받고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복구 이렇게 두 글자 써놨습니다. 이렇게 복구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이렇게 두 글자를 써주셔야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만 잘 써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구독을 꼭 앞서서 눌러주신 채로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비구독자는 코멘트를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구독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뭐 제가 10월, 11월 뭐 주가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착한 척 봉사하려는 게 아닙니다. 뭐 저도 채널 성장 한번 시켜보겠다고 나름대로 좀 과감하게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진행하는 부분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내용에 걱정이 많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뭐 구독자분이시든 아니시든 뭐 소중한 시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데 사용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항상 생각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늘 최선을 다하는 유프로가 되도록 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내일도 또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부분 때문에 오늘 조금 내용이 길어진 것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은 조금 더 요약을 잘 해가지고 조금 더 깔끔하고 좋은 정보들로 컨텐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